자, 마지막 합시다.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제일 중요한 거죠. 차별 배제,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 요거야. 자, 차별 배제부터 가보세요.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복지나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무슨 모형이야? 배타적인. 배타적 모형이야. 배타적이 뭔지 알지? 네. 배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뭘까?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와 결혼 이민자 증가 때문에 점점 차별 배제 모형은 축소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동화.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모든 면이 주류 사회. 주류 사회와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주류 사회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화야.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들에 대한 불이익과 편견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완전히 흡수 동화시켜버리면 얘네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같은 것들이 무시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문화 모형입니다.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해서 포용적인. 사실 포괄적도 되는데 지문에 있는 이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포용이죠. 네. 자, 포용적 태도를 취하는 모형이고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정책의 목표를 공존에 두고 있습니다. 공존. 자, 세 개 비교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글쓴이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무엇이 하겠는지 한 문장으로 써보자. 우리 했잖아. 3문단에서 다문화 모형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글쓴이는 다문화주의를 강조했고 이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여기 써있죠. 한국 사회는 다문화주의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요거 다문화 모형. 잘 봐봐.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면서 그래도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 문화 다원주의. 그렇지, 문화 다원주의야. 알겠지? 자, 문화 다원주의 쓰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려봐.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두 개는 공통점이 있죠. 사회적 통합.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주류를 조금 강조. 네. 얘는 어때? 다른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다문화주의가 너무 강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맞아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죠, 그런 비판 있어요. 쌤은 개인적으로는 이걸로 원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죠? 내가 이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네. 내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특성이 있잖아.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 앞에 펴서 객관식 문제 풀어볼게. 49페이지에 1번 가보자. 윗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1번 다문화 모형의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봐봐. 다문화 모형, 차별 배제,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 이런 거 보이죠? 네. 그러니까 1번은 알 수 있죠. 2번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다문화주의 정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다. 또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필요성 이런 걸 제시하고 있으니까 네. 2번도 알 수 있어요. 3번 다문화 관련 정책 중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알 수 없어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현재 한국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없잖아. 네. 3번이 정답이야.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 모형 이런 거야. 알겠지? 자, 다문화 모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2번. 자, 이거 각각 골라보자. 기업부터 해볼게요. A 국가는 이민자들이
A 국가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의 자녀가 정규 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했다. 동화모요. 잘 봐 얘들아. A국은 A국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했고 이민자의 자녀가 정규 학교가 뭐겠니? 국공립학교 같은 거야. 너희들 국제학교 알아? 국제학교? 네. 그런 거 말고 외국인 학교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이 A국이 한국이라고 친다면 네.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한국인들만의 학교들 있잖아. 네. 거기에 다닐 수 있도록 했대. 그러면 지금 이민자들을 주류 사회로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모형이야? 동화모요. 동화 모형, 동화 모형. 알겠니? 네. 다시 자 우리 다시 말합니다. 기억은 동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나에 들어가야 돼. 기억은 나에 들어가야 돼, 얘들아. 자, 그다음에 니은 B 국가는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지만 중요한 거 제 그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데는 상당한 제한을 가했대. 그럼 약간 차별하고 있잖아. 네. 차별 배제모. 그렇지. 차별 배제야. 이 외국인 이민자를 일부 흡수하는 거야. 일부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니까 니은은 가에 해당해요. 니은은 가에 해당해요. 오케이? 차별 배제. D가 보자. C국은 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따른 특성을 뭐한대 얘들아? 간직하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게 했대. 칠판 보세요. 이걸 뭐라 그러지? 다문화 모형이라는 거야. 공존하고 있으니까. 알겠니?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됐나? 네. 자, 그다음에 자, 3번 문제. A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문맥적 의미야. 얘들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뭐 해야 돼? 그 A에 써 있는 글자만 봐야 돼. 그 앞뒤 문장을 봐야 돼. 앞뒤 문장을 봐야 되는 거야.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읽어볼게. 그러나 사회 조직 내의 다양성을 강조하기만 하고 다양성과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의 극심한 혼란만 더하게 되어 그럼 여기서 더하게 된다는 건 뭘까? 심해진다라는 거야. 더 심화된다. 더 심해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장 유사한 거 1번. 그것은 원액에 물을 더하여 만들었다. 물을 뭐야? 첨가했다는 거지. 플러스했다는 거잖아. 네. 정도가 점점 심해지다는 아니야. 네. 2번. 날이 갈수록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하였다. 횡포가 괴롭히는 거거든. 네. 점점 심해졌다. 2번이 정답이야. 문맥적 의미야.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알겠지? 네.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해진다. 자, 이게 2번이 됩니다. 3번. 동구밖에 실버들이 푸른빛을 더하고 있다. 자, 푸른빛을 뭐하고 있다? 빛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자, 부지런하기로 말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하다. 더 부지런하다. 네. 지금 우리 저 A가 혼란이 더하게 된다는 게 부지런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는 원장의 생각에 의견을 더한 일, 의견을 뒷받침한다는 거지. 그죠? 덧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는 2번이다. 자, 넘어가시고. 자, 51페이지 어휘어법 보세요. 자, 1번.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정한 점 뭐라 할까? 지향점이라 그래요. 지향점. 2번.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3번.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불이익이라 그래요. 불이익. 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생각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뭐라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6번.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강보다. 동그라미야. 장려하다. 좋은 일에 힘쓰도록 복돋아 주다. 동그라미야. 자, 공유 별표 치세요. 이게 어려웠을걸? 공유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한다. 땡. 공존이야. 존재하다 할 때 존자야. 알겠니? 네. 그래서 공존이야. 자, 조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 맞아요. 동그라미야. 여기까지. 자, 덮으시고 자, 깨독하고 마칩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좀 같이 오늘만 조금 같이 앉아줘.
자, 86페이지야. 잠깐만요. 이거 좀 끌고 갑시다. 어딨나 어디 있어요? 지우개 어디니? 아, 있구나. 자, 우리 86페이지가 13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89페이지 가로 세로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해봅시다. 일단 가로 1번부터 가볼게. 네. 자,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래. 자, 이거 뭘까? 상관관계야. 상관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건 쉽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소탐대실이라 그래. 됐지? 자, 3번.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요긴하다야. 요긴하다. 자, 요긴하다야. 4번.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모습. 본질이라 그래. 사물의 본질. 자, 5번. 5번에 별표 쳐야되라. 이건 고등 가서도 잘 나와요. 자, 봐봐. 구체적 사실이나 개별적 원리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나 법칙을 이끌어낸대. 뭐 이런 거야, 얘들아. 소크라테스. 나비는 뭐다? 곤충이다. 그죠? 네. 나비 뭐야? 개미도 곤충이다. 그죠? 벌도 곤충이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 사실들을 이제 제시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비랑 벌이나 아니면 개미의 뭔가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곤충으로서의 특징들이 있겠지. 그런 특징들을 나열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결론을 제시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연역이라 그럴까? 귀납이라 그럴까? 귀납적 논증이라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랑나비는 죽는다. 호랑나비는 나비의 일종이다. 결론적으로 나비도 죽는다. 이게 귀납론증. 다시 해봐. 다시 뭐라고? 호랑나비는 죽는다. 호랑나비는 나비의 일종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비는 죽는다. 그쪽. 이게 귀납론증이에요. 아니지. 그건 연역이야. 그건 연역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네. 그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최영재니까 최영재도 사람이다. 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런 거는 연역이야. 알겠지? 네. 귀납은 먼저 사례들을 제시한 다음에 결론을 지는 거고, 네. 연역 논증은 먼저 뭐 하는 거야? 결론을 낸 다음에 밑에 사례들을 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원리나 결론을 제시하고 사례들을 까는 게 연역. 그리고 사례들을 먼저 깐 다음에 결론 내리는 게 귀납이라 그래. 그러면 네. 다시 한번 가로 5번 봐봐. 구체적 사실이나 개별적 원리로부터 끊어주세요. 한번 딱 끊어줘. 일반적인 결론이나 법칙을 이끌어내니까 이거는 무슨 논증이라? 귀납 논증이라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거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로로 가봅시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이건 뭐 인지상정. 그치. 인지상정이야. 인지상정. 어떤 일이나 사물의 바탕이 되는 기초. 뭘까요? 토대라 그래. 토대. 삶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걸 많이 쓰거든. 자, 실존 철학에서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거래. 이거 뭘까? 실존이라 그래. 실존주의. 실존. 자, 그 다음 성품이나 인격이 매우 훌륭하고 깨끗하다.
고결하다. 고결하다. 물건을 사고팔고에 서로 바꾸기에 지나다니는 길 교역로라 그래요. 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교역로? 무역하는 곳? 실버로. 실버로드? 실크로드. 시크로드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실크로드. 자, 넘기세요. 자, 90페이지 가보세요. 자, 90페이지 봐봐.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났을 가능성 뭐야? 개연성이 높다. 알겠니? 개연성. 국가의 보물로 지정된 유물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라 무덤에서 어떤 금관이 발견됐어. 네. 근데 내가 발견했다고 쳐. 네. 그래도 이거는 내 거로 보기 좀 어려워. 알겠지? 보물이니까. 자, 그리고 한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등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사회주의야. 얘들아,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중시해.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나타나거든. 네. 왜냐면 내가 수십 시간을 일할 때 어떤 애는 집에서 맨날 자고 놀고 먹고 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뭐가 많겠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겠지?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빈부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빈부차를 어때? 나쁘게 안 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고 뭘 중시할까? 평등을 중요시해.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는 그죠? 이 무조건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격차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사람들끼리 출발선이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못 살수록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자, 4번은 사회주의를 써줘야 돼요. 5번. 서양 문화에 대한 개화파가 뭐겠어? 받아들이자. 위정척사파가 뭘까? 배척한다는 거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 불협화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조선왕조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게 됐다. 알겠니? 네. 자,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뭐라 그러죠? 홍익인간으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래 4,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자, 7번 갑시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가정 가설이라 그래. 가설. 실제로 존재함. 여기 있다. 실존이야, 실존. 자, 원고나 문서 등을 처음에 대강 적고 그 원고나 문서 초안이라 그래. 초안. 오케이? 초안. 자, 그다음에 91페이지에 10번 별표, 11번 별표, 12번 별표. 이 세 개는 외워야 돼, 얘들아. 차근차근 외워나가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일단 10번에 뭐 나왔니? 유추 나왔지? 네. 뭘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이요. 기억이야. 두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 유추라 그래. 또는 유비추리라 그래. 유비추리. 알겠지? 그러면 가나다 중에 뭘 것 같아? 두 사물이 비슷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가나다 중에 뭘까? 가야. 지구에는 생물이 산다. 화성과 지구의 환경은 비슷하다. 그래서 화성에도 생물이 무조건 산다야 살 것이다. 살 것 같다. 살 것이다 라고 추리하는 거야. 알겠니? 응. 자, 그래서 유추는 기억과 가로 연결되면 돼요. 네. 두 번째, 귀납론증. 선생님 아까 귀납론증 뭐라 했지? 개별적인 사실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결론을 짓는 거라 했어. 오케이? 그러면 니은일까 디귿일까? 디귿이야. 구체적 사실이나 개별적 원리들을 깔아놓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이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가나다 중에 나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 동그라미.
두 번째, 플라톤은 죽는다. 플라톤 동그라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동그라미.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개별적인 사례들 아니니? 네. 그리고 셋 다 뭐예요? 인간. 휴먼이죠. 휴먼, 인간. 네. 그래서 밑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결론을 지었잖아. 이걸 뭐라 그래 얘들아? 귀남 논증이라 그래. 알겠지? 자 봐봐. A는 100살을 넘기지 못한다. B도 100살을 넘기지 못한다. C도 100살을 넘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100살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100살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게 뭐라고 얘들아? 귀남 논증이야. 근데 귀남 논증의 한계점이 뭘 것 같아? 이거 쌤이 쓰는 이유가 뭘까? 그 사례가 이 결론이 무조건 뭐라 할 수 없어? 무조건 참은 아니야. 무조건 참이라고 볼 수는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왜? 왜?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귀남 논증에서 참이 되려면 사례들을 뭐 해야 돼? 사례들을 엄청 많이 깔아야 돼. 사례들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아야지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네. 이건 귀남 논증의 한계점이야. 알겠니? 네. 오케이? 실제로 200살 넘는 사람도 있대. 네? 다른 나라에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실제 있대요. 200 몇 살까지 살았다는데? 어? 나도 뭐 이름이나 그런 거 우리 나중에 알아볼게 내가. 내가 들었어. 책에서 봤어. 책에서. 200 몇 살 진짜라니까? 200 몇 살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귀남 논증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깔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결론이 참인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연역 논증은 어떤 줄 알아? 무조건 참. 무조건 참이야. 왜? 이미 참인 결론을 깔아놓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미 참인 결론을 위에 깔아놓고 얘기를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무조건 참인 거지 연역은. 네. 볼래? 자 12번의 연역 논증 니은이겠죠? 네.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끊어주세요.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이미 깔아놓은 거야. 결론을 깔아놨다니까 얘들아. 그리고 그걸 통해 개별적 사실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야. 네. 그럼 볼까? 다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야 솔직히 안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생각하지 마. 없어. 알겠어? 사람은 다 죽어. 진짜 사람은 다 죽어. 오케이? 네.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최영재도 사람이다. 최한도 사람이다. 태안이도 사람이다. 다영이도 사람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거야. 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미 참이야. 네. 그러니까 밑에 사례들도 다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무슨 논증이다? 연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납과 연역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잉. 고등 가서도 계속 나와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13번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구해주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래. 인지상정. 그죠? 4번입니다. 인지상정. 14번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쓰임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겨울에는 손이 시려서 장갑이 요긴하게 쓰인다. 맞네. 2번 그는 인격이 고결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고결하는 거는 성품과 인격이 매우 훌륭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근데 왜 손가락질을 받아요? 2번이 정답이지. 법정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단체 내부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차마고도는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에 닦인 교역로의 이름이래요. 이름. 알겠지? 자 넘기봅니다. 자 14 봅시다. 자 95페이지 얘들아. 자 해봅시다. 자 가로 1번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래. 뭘까? 역량이야. 역량. 자 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르렀다. 시기상조. 그치. 그죠? 시기상조죠. 시기상조. 이거 연결이 어디 있지?
그저 오른쪽 두 번에서 대각선 오른쪽 가면 그렇지. 되는데. 아이씨, 너 눈이 안 보였다. 고마워. 시기상조. 어떤 일을 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 자, 그다음에 능력이나 품성 등을 길러 쌓거나 갖추다. 가로 3번이거든요. 함양하다야. 능력을 함양하다. 능력을 갖춘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있다. 겸허하다. 겸허하다. 되게 많이 써요 이거. 겸허한 태도로. 겸손이라 생각하면 돼. 겸손. 그지? 자, 그러니까 허세 부리지 않는 거야. 가로 5번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인프라라 그래요. 이건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그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있어 없어? 없지. 별로 없지. 그치? 그 흔한 마트도 별로 없잖아요. 자, 가로 6번 한 해를 24수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 절기. 절기라 그래. 절기. 24절기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어떤 분야를 대표하거나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 또는 최고인 사물 등을 이루는 말이래. 아이콘이라 그래. 아이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이콘? 자,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시도와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점점 알맞은 방법을 찾아나간다. 시행착오라 그래요. 시행착오. 실패하면서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야. 자,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래.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다. 절체절명이라 그래요. 절체절명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맞아. 그럴 때만 있어. 절체절명이라 그래. 자,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국제 간의 이해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연합 유엔의 전문기관의 하나 유네스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복궁 알죠? 네. 경복궁의 축소판이 창덕궁이야. 네. 창덕궁이 현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야. 오. 원래는 경복궁이었었거든. 근데 등재가 안 됐다. 아. 왜 그러니까? 훼손이 복제? 복구에서. 그러니까 비슷해. 훼손이 너무 심해서 옛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야. 특히 일제강점기 때. 알겠지? 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됐고 옛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 자연과 조화로운 창덕궁이 된 거야. 가만히 혹시 창덕궁? 아마도 네. 나중에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경복궁 이제 가을이나 봄 정도 되면 날씨 되게 좋잖아요. 네. 야간 개장 같은 거 많이 해요. 나중에 한번 데려가달라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처에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고. 자, 넘어가세요. 자, 96페이지. 독서는 지식을 넓히고 정서를 함양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함양하기. 자, 관객들의 충만한 열기로 인해 공연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효는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분노해하지 않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오케이? 수연이와 승준이는 크게 싸우고 화해한 뒤로 오히려 더욱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기업 내 권위주의를 얘들아 벗어난다는 거 뭐라 그럴까? 타파한다는 거래. 타파가 벗어난다는 거야. 그 권위주의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뭔지 알아? 기업의 부장님이 오늘 여러분들 저 야근합니다. 야근해서 10시에 퇴근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퇴근하세요. 먼저 퇴근하세요. 그죠? 네. 그러면 권위주의가 없는 회사는 어떨까? 퇴근합니다.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집에 간다는 거야. 네. 근데 권위주의가 강한 회사는 어떨까? 부장님 퇴근하니까 부장이 퇴근 안 했잖아. 어디서 퇴근해? 그죠? 할 일을 만들어내야지. 무슨 말인지? 네. 이런 게 권위주의야. 쌤이 학원 강사를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냐? 권위주의가 없어. 이게 없어. 여기는 위아래라는 게 없어요. 오.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 원장. 내가 학원을 물론 예의라는 건 갖추는 거야. 원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원장 하이 이러니? 그죠? 그러니까 원장 나 오늘 일찍 간다 이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예의와 내가 할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권위주의는 없다는 거지. 물론 이제 학원마다 좀 다르기는 있는데 그런 학원은 오래 못 가. 왜 오래 왜? 기사님이 더 높아요. 원장님이 더 높아요. 기사님? 기사님 누구 버스 말하는? 기사님. 원장님 버스 기사님한테 존댓말 쓰시잖아요. 아니 그냥 이제 다 그거라니까. 다 예의가 그냥 예의야. 예의야.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거야. 그 이상한 권위주의는 없어. 그리고 쌤 얘기하지만 권위주의를 부리는 학원들이 있긴 있을 거야. 전국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학원은 오래 못 가. 금방 망해. 왜 망할 거 아니? 그 일하기 싫으신. 그 강사들이 가는 거야. 학원은 넘쳐 흐르니까. 알겠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의는 하는 거야. 예의는 갖추는 거지 당연히. 원장아 이러면 안 돼요. 야 나 오늘 피곤하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거는 그냥 사회 부적응자야 얘들아. 알겠지? 사회 부적응자. 그러니까 약간 좀 집에 있어야 되는 애들. 자 농담이고 어쨌든 이런 거는 얘들아 쓸데없는 거 아니야. 네. 쓸데없는 권위주의인데 옛날에 진짜 이런 회사 되게 많았대. 걱정하지 마. 우리 세대는 너네 세대는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쌤 지인 중에 지금 제일 주가가 핫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지금 과장이거든. 팀장이야 팀장. 네. 쌤하고 지인 중에 자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17년 전이었거든. 네. 그때는 진짜 엄청났대. 이게 권위주의가 엄청났다고. 내가 나 오늘 다 할 일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쉬고 가족들하고 쉬고 충전해서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억지로 막 붙어 있는 거지. 그지? 막 부장님 막 밥 사가지고 갔다 오지. 이거는 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지. 강제가 되면 좀 그렇잖아. 쉬는 시간. 뭐 어쨌든 근데 진짜 문화가 많이 바뀌었대. 물어봤어. 이제 그런 거 없대.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못마땅히 하거나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좋은 거야 애들아. 알지? 좋은 거야. 쌤은 솔직히 저런 거 겪어본 적은 없어. 왜냐면 이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없고 회사원들은 아마 많이 겪었을 거야. 응? 너네 부모님들이 뭐 하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마 회사원이시면 이런 거 겪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야. 물어봐 나중에. 알겠지? 이런 거 한번 있으면 혹시나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얘들아 권위주의다잉. 이거를 타파한다는 건 뭐야? 벗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조직 문화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좋은 흐름이죠. 7번 갑시다. 단정한 모습이나 품위 있는 언행은 종종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자, 기억이죠, 기억. 타고난 성품. 자, 그 가수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우리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뭘까? 리을이지, 리을. 자,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일수록 관광객 수가 매해 늘어나기 마련이다. 니은이지. 니은. 자, 그리고 그는 치열한 역사인식을 소설에 담아 한국 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디귿이지. 자, 그 다음에 옆에 11번 갑니다. 그는 지금 내게 와서 후회해봤자 시기상조라고 혀를 찼다. X야, X. 시기상조가 뭐야? 빨리 하는 건데.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때를 놓쳐서 뒤늦게 내 대책을 세우는 걸 시기상조라 그래. 근데 이거랑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다고 혀를 찼다고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X야. 자, 12번. 그러면 시기상조 대신 이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사후 약방문. 죽은 뒤에 약간. 그치? 이미 아파 죽었는데 이제 약 찾고 있어요. 그런 거. 알겠지? 이미 때는 늦었어. 야, 너 이때 늦었어. 끝났어. 이제 너 끝이야.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시기상조라고 어울릴 수는 없다는 거지. 사후 죽었는데 약 먹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이거 베토벤 씨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의사가 약까지 왔다고 하던데. 그렇지.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 12번.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의 대통령은
돈독한 양국 관계를 보여주었다. 맞지? 오. 그 사건 이후 그를 본뜬 수많은 모방범죄가 생겨. 모방범죄 진짜 많아요. 경찰이 골머리를 앓았다. 맞죠?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 제정된 24계절에는 24계절이에요? 저 여기 그치? 24절기야. 24절기. 계절이 24개야? 환장하겠다. 그치? 정신없이 살 것 같은데? 농사에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 X야. 24절기야. 24절기. 네. 자, 그는 지도자로서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정치에서 물러났다. 뭘까? 역량이야, 역량. 자,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역량이야.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수많은 끝에 성공이란 열매를 맺어냈고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와 방법을 찾는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네. 시행착오 5번. 17번.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번. 지인은 손거울을 꺼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추슬렀다. 자, 추슬렀다는 뭘까? 마음을 일이나 생각 등을 수습하여 처리한다는 소리야, 얘들아. 네. 그치? 머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추슬러. 그치?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됐니? 뭐가 좋을까? 가다듬다. 가다듬었다. 써놓으세요. 다듬었다. 다듬었다도 돼. 가다듬다. 추스르다는 적절하지 않아요. 가다듬다예요. 영혼의 의욕이 충만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예식장은 서울 안에서도 품격이 높다. 운전자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양보 정신을 함양했다. 배웠다는 거죠. 김 교수는 대중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다. 자, 숙제는 15, 16입니다. 15, 16 해오시면 돼요.